지금 누워서 보이스 라이브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저 지금 거치대를 조금만 조정할게요.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거예요. 약간 먹으면서 하는 라이브 하려고요. 이 거치대 떨어질까 봐 너무 불안한데 핸드폰 이거 떨어지면 내 얼굴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활동 끝난 만큼 이 오늘의 라이브는 먹으면서 진행됩니다. 아직 오픈한 건 아닌데 지금 제 옆에는 홈런볼과 몽쉘과 아이스티 그리고 물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니 사실 어쨌든 보이스 라이브보다는 이 얼굴을 보여드리는 라이브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자인 이슈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프롬을 제가 이제 메시지 자주 본다 했잖아요. 프롬 메시지를 보는데 다들 제 보이스 라이브를 그래도 꽤나 즐겨주셨길래 오늘 어차피 잠도 안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스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알림이 잘 안 온다고 하는데 혹시 주변에 웨이브 친구 있으면 한 번씩 지우 라이브 켰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알람이 너무 늦게 온다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서론을 길게 해볼게요. 일단 홈런볼을 뜯어보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 모르겠다. 이 삐그덕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제 거치대 소리예요. 이 거치대를 이렇게 제가 조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 이 각도에 맞게. ASMR. 하나도 안 들리네. 출근이 안 중요하다고? 출근 중요하지. 와우. Oh yes. 이 아이스티. So good. 공유빈이 지우랑 찍은 쇼츠 뭐였냐고 기억 안 나. 미안 친구야 이럼. 괜찮아 친구야. 씁쓸하다. 요즘 코스모 알림이 잘 안 와요? 내가 좀 잘 오는 편인 건가? 나는 봤는데. 오늘 비니 라이브 하는 것도 알림 받았고 언제더라? 토네 언니가 얼마 전에도 켰었던 것 같은데.
모두 빙의의 이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왜 지우는 알림 주고 왜 나는 안 줌? 어, 내가 초창기에 가입해서 그런가 봐. 늦덕이라 서럽다 하시는데 원래 늦을 때가 빠른 거예요. 오늘 한국 대 멕시코 월드컵 경기한다. 그거 아침 10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말을 스포당하든 말든 일어나서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10시면 너무 미라클 모닝이야. 지금의 나에게. 아 진짜 죄송한데 프롬으로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저 일어나자마자 맨날 프롬 보거든요. 진짜 안 돼. 그럼 나 내일 프롬 안 볼 거임. 체코전은 그때 제가 뮤뱅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뮤뱅에서 대기하는데 막 옆에 있는 다른 대기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일 있나 봐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월드컵 보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잠도 안 잤는데 왜 안 봤을까? 뭐 딴 거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먹냐면 홈런볼. 요즘 볼거리 천국이에요. 제가 원래 휴가를 받으면 보통 집에서 맨날 영화나 드라마 보다가 하루를 다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 야구도 하지, 롤도 하지, 거기다가 월드컵까지 하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컨텐츠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요. 요즘 최근에 업로드된 거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밀린 거 다 한 번에 보려고 계속 쌓아놨다가 너무 산더미로 쌓여버렸어. 월드컵 기간인데 종강 안 한 건 범죄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친구들 물어보니까 제 친구들은 그래도 거의 다 종강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과제 남은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던데. 어어? 교수님께 트리플 S 이지우가 범죄라고 했다면서 알릴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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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음. 동국대가 종강이 일주일이 빨라요? 처음 알았네.
회사도 종강 없나? 인정. 다들 출근하지 말고 나랑 놀았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멤버들을 통해서 저희가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는데 제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계획은 아니고 목표? 제가 그동안 휴가를 받으면 휴가를 받는 족족 5일을 받으면 5일을 집에 있고 3일을 받으면 3일을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가는 진짜 제발 밖에서 좀 보내보자. 좀 뭐랄까 이 그래도 좀 이 휴가를 휴가처럼 즐겼다 싶게 잘 좀 즐겨보자 싶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오늘도 하루 종일 진짜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안 나갔고 어제는 그나마 제 친구가 생일이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같이 케이크 생일 축하해 해주러 잠깐 나갔다 왔고 이제 내일은 쇼핑이라도 가보자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내일 쇼핑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내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쇼핑 좀 아니잖아. 내가 막 만약에 뭘 사, 그럼 쇼핑백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비에 다 젖을 거 아니야. 그럼 집에 있어야지. 그니까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집에 있으려고요. 결론, 집. 거치대 조정을 좀 할게요, 여러분.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안 돼! 거치대가 빠져버렸어. 됐다. 조금 더 당겨야겠어. 완벽해. 아이고야. 와, 진짜 위에 보지 않아도 이지우 바보 도배되어 있을 듯. 여러분들은 저의 이번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헤메코가 있으신가요? 잠깐만, 갑자기 빨라졌어. 되게 다양하다.
수트 옵젝은 사실 찍은 지 꽤 됐어요. 컴백하기 한참 전에 찍었으니까. 몇 월이었는진 기억 안 나는데 좀 됐어요.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찍었나? 그럴걸요? 아, 작년까진 안 가는데, 활동 전에, 그니까, 5월? 4월? 4월인가? 컴백 전략 연구소 라이브 할 때 찍은 거 아니야? 그것보다 한참 전에 찍어놨었어요, 그 옵젝은. 그날이랑 옷은 똑같은데, 멤버들 보면 스타일링은 다를걸요, 헤어는. 근데 조금 뭔가, 아쉽긴 해! 뭔가 다시 하라고 하면 좀 더 각 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탑클래스 느낌이었다고? 난 좀 다르다 생각했는데. 비슷한가? 뭔가 그때 저랑 지금의 제가 지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흑발이었으면 지금은 완전 갈발이고, 앞머리도 유무가 크고, 클래스의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저도. 근데 저는 흑발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흑발 해보면 좋겠지만, 뭔가 막 저랑 너무 딱 잘 맞는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어두운 갈색 머리, 어두운 브라운 정도는 저는 좋아하는데 약간 이게 좀 깐깐해진 게 저도 저만의 추구미가 좀 생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링이라는 게 뭔가 생겼는데 완전한 흑발은 저랑 너무 안 받는 것 같아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밝은 갈색도 안 좋아해요. 딱 중간 정도거나 조금 더 어두운 브라운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딱 메가콘? 메가콘 할 때 이제 제가 염색을 다시 했었거든요. 활동을 하면서 색이 조금 빠져가지고 좀 밝은 갈색이 됐는데, 메가콘 때 제 머리 색깔? 그 정도를 딱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발은 뭔가 너무 잠깐 했어서 사실 하고 싶긴 한데, 제 머리 상태가 금발 한 번 하는 순간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빌 것 같아서. 어, 사실 블루 색깔의 오브젝트가 딱 하나 있잖아요. 제 머리가 블루였던 적이. 그게 사실 실수로 만들어진 머리색이에요. 제가 원래 그날 갈발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색깔 조합이 약간 잘못돼서
보라색이 들어간 거예요, 염색약에. 그래서 그 보라색, 제가 처음에 보라색 머리였어요. 약간 은색 플러스 보라색 머리였다가 머리를 조금 감으니까 그 파란색으로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화면 속에선 파란색으로 보인 거지 약간 은색과 보라색 섞인 머리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스케줄이 있었는데 당장 오브젝트 촬영은 뭐 딜레이 시킬 수가 없어서 오브젝트 촬영은 이제 그 색깔로 하고 오브젝트 끝나자마자 샵으로 달려가서 머리색을 다시 덮었죠. 다시 덮고 찍어서 뭐 촬영할 거 다시 하고 뭐 이랬어서 어... 네, 그래서 그 머리는 하루도 가지 않았던 머리예요. 몇 시간짜리 머리? 의도치 않게 옵젝을 위한 머리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올해 발렌타인 오브젝트 때. 그때고, 금발은 좀 너무 잠깐 했어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작 금발하면 제가 마음에 들어 할까도 사실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데, 아쉬운 건 데뷔하고 지금부터까지 활동을 흑발이나 갈발 두 개로밖에 안 해봤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 활동에는 그래서 이번 활동은 좀 그나마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다음 뭐 컴백을 하든 뭘 하든 다음은 조금 뭔가 해보고 싶을 것 같은? 근데 사실 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저도 염색이든 뭐 금발이든 탈색이든 열려는 있지만 제 머리가 안 열려 있어요. 제 머리 결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머리가 상하면 단발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 정말 단발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제 머리 길이가 거의 중단발이거든요. 이 정도 기장으로 활동을 해볼까 하다가 쇼케이스 때 한 번 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저의 스타일링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머리 기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고 뭔가 정말 제가 헤매 뭐 이런 거 받는 거에 대한 줏대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진짜 꿋꿋했던 저의 의견, 의지 두 개 중 한 개는 양갈래 하기 싫은 거였고요. 남은 하나는 깻잎머리였어요. 개인적으로 깻잎머리를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였는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그 깻잎머리를 한 저의 모습이 정말 별로였나 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뭔가 한 번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깻잎머리를 엄청나게 기피를 했었는데 한 번 선생님께서 깻잎머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거의 깻잎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번 활동에 한 3번은 깻잎머리를 한 것 같아요. 3번 이상은. 언제였더라? 그리고
모르겠다. 아무튼 깻잎 머리를 그래서 이제 좋아하기 시작해서 깻잎 머리에 대해서는 이제 막 그렇게 막 싫어까진 없습니다. 원래는 뭔가 선생님께서 의견을 가끔씩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제가 결정을 못하면 깻잎 할까? 이러시는데 제가 아니요. 이제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잘 뭔가 이렇게 찹찹 정리가 잘 되면. 그래서 뭔가 사실 저는 제가 메이크업이나 헤어에 대해서 굉장히 미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저를 꾸미는 걸 진짜 못해요. 못했었고 지금도 사실 옷 입는 거 너무 어려워서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고 기본 티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고 뭐 화장도 막 그렇게 잘하지 않고 그냥 쌤들이 해주시는 거 보고 따라하고 제 헤어는 아예 만질 줄 모르고 이래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거나 저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주시든 그냥 네, 약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두 개씩 생기더라고요.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선생님께서 음방이나 뭐 중요한 촬영 같은 게 있으면 지우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러시면 예쁘게 해주세요. 아니면 멋있는 컨셉이요. 만약에 수트 옵잭이야. 멋있게 해주세요. 잘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다였는데 이제 뭐 여기에 이걸 이렇게 하고 싶고 여기에 글리터를 하고 싶고 여기에 파츠를 붙이고 싶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거나 원래 사실 인가 때는 2주차 인가 때 제가 프롬에다가 분명히 생머리를 한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생머리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물결을 하거나 생머리를 하고 싶었는데 물결을 이번 활동에서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결을 또 하면 너무 지겹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생머리 하자 했었는데 갑자기 메이크업을 받고 나갔더니 여기에 다운 머리 포인트가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머리를 하고 이제 옆으로 조금 따서 했던 거고.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시도하는 모든 그 헤매들을 웨이브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의 이번 활동 목표는 헤매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서 파츠를 찍어도 조금 다른 데다가 찍고 글리터를 하더라도 다른 데다가 하고 헤어는 웬만하면 중복 없이 하고 싶긴 했는데 성공을 했나? 잠깐 한번 해볼게요. 메가콘 때 웨이브의 앞머리 없이 뮤뱅 때 생머리, 은중 때 앞머리 내리고 똥머리, 인가 때 물결 앞머리, 그리고 새드걸 때 포니테일에다가 앞머리 없이 하고 그 다음 쇼챔 때 웨이브에 앞머리 내렸고 그 다음 쇼챔 새드걸 때 그 반묶음 가시번 했었고 엠카에서 생머리 했구나. 엠카에서 C컬 했다. C컬에서 레이어드 보이게 했었던 것 같고 아닌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뮤뱅에서 둘 다 그거 있었죠. 물결. 여기서 물결을 했구나. 물결하고 두 번째 때는 물결하고 깻잎을 넣었죠. 그 다음에 은중에서 가시번 했었고 인가에서 마지막으로 생머리에다가 다운 포인트 넣었고
대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홈런볼 먹고 있습니다. 베리는 저기 아빠 방 가서 자고 있어요. 아빠랑 같이 자고 있어요. 오늘 아빠가 알배추 많이 주셔가지고 아빠를 픽했나봐. 서운하지 않아? 아니요. 그러려니 합니다. 뭐 ASMR 해드려요? 약간 Q&A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볼까? Iced tea so good. 야우. 잠깐.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한 5개 일단. 옷걸이가 됐었던 후기요? 그거 자발적이었어요. 생각보다 옷걸이가 너무 커서 어깨에 넣는데 힘들었고요. 뭐 아니 그냥 사실 거기에서 준비해 주신 소품이 되게 많아요. 뭐 그 하연이랑 채원이랑 들어가 있던 그것도 있고 멤버들 뭐 타고 다니던 것도 있고 베개도 있고 인형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었는데 너무 외롭게 행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저기 걸려야겠다.' 마침 옷걸이가 있길래 그냥 거기 걸렸어요. 저것까지 준비를 해 주셨을 텐데 저걸 어떻게든. 아 근데 거기가 위치가 또 좋은 게 뒤에 교관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저기로 간다. 저기로 창문으로 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해 줬죠. 기다렸다는 듯 조교 멘트? 아 그쵸. 제가 또 이제 배워 놓은 발성이 있는데 이걸 여기 써 먹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교관 모자는 없고 그래서 거기 마침 또 빨간색 그 두건 같은 게 있길래 그거 두르고 했죠. 근데 요즘 트리플 S가 단체로 무리를 좀 많이 해요. 왜일까?
릴레이 댄스 왜 이렇게 무리함은 저희가 리허설을 했는데 약한 거예요. 이건 재미가 없다. 처음에 이제 리허설을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봐도 재미가 없다 싶은 거예요. 저희 모두가 생각이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돼서 오케이 우리 24명 다 무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통 촬영을 한 2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 했는데 너무 이제 안무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얼추 따라하는 안무. 그것 또한 재밌지만 무리는 안 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약하고 진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무리를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신유 언니가 거기서 터트린 거죠. 저희 그래서 리허설이래. 촬영 끝나고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다 같이 신유 언니 보고 진짜 한 5분 동안 다 같이 엄청 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근데 트리플 S가 왜 단체로 무리를 하게 되냐면요. 또 24명이나 되잖아요. 이 인원이 압도되잖아요. 근데 무리를 막 하는 애들이 막 열댓 명 나오다가 갑자기 무리를 한 명이 안 하잖아요. 뭐해? 왜 무리 안 해? 약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최대치로 무리를 해서 웃겼다 싶은 사람은 박수를 받고 쪼끔 이거 좀 창피해서 좀 무리 안 했는데 싶으면 뭐 하세요? 왜 안 하는데? 왜 무리 안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리플 S 24명 전원이 무리를 하게 된 릴레이 댄스가 탄생을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떠한 릴레이 댄스보다 가장 만족도가 크고요. 근데 이번 베이비 플라워가 또 노래가 앞에 있었던 뭐 깨어나 걸스 네버 다이 같이 마냥 세고 다크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더 웃으면서 하다 보니 이런 무리풀 S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홈런볼 끝. 배부른데. 아이스티만. 혹시 몰라서 제가 다른 것도 좀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언제였더라? 활동 중인데 다음날 음방이 없었던 날이었어요.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는데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네, 야식이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뭐 먹지 하다가 제가 이제 또 요즘 집에 있는 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이제 사실 일하느라 밖에 있느라고 집에서 쉬는 게 좋긴 좋은데 집에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그냥 뭔가 오늘 하루를 너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침대 위에 있긴 했는데 그 활동 중에 좀 그랬어요. 활동 중에 좀 그랬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요리하는 취미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요리가 하고 싶어져. 그러면 일어나서 요리를 뚝딱뚝딱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대신 저녁을 만들어서 같이 저녁 먹고 약간 이런 게 약간 하나의 루틴스? 그런 느낌이 되었다. 근데 이제 제가 우삼겹 갈비탕이라고 해서 우삼겹으로 만들 수 있는 갈비탕이 있어요. 고수무침도 있었구나. 처음 시작은 고수무침이었어요. 그냥 그날 부모님이 퇴근을 좀 늦게 하셨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저녁밥을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딱 보는데 살려달라고 이제 스스로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고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내서 고수 요리를 조금 찾아봤어요. 왜냐면 뭔가 생각나는 게 쌀국수에 올려 먹는 거, 마라탕 안에 넣어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고수 무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레시피가 많길래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서 따라서 해드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에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마늘종을 이제 사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마늘종을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늘종 비빔밥이라는 게 제 쇼츠에 엄청 뜨길래 마늘종으로 그 양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밥이랑 같이 이렇게 드려봤죠.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마침 또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빠가 그걸 맨날 점심마다 도시락으로 가져가셔서 그걸 점심마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이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집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뭔가 부모님이 이렇게 엄청 좋아해 주시고 많이 맛있게 드셔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리를 막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옛날부터 해 보고 싶었지만 안 하고 있었던 게 우삼겹 갈비탕이라는 게 있어요. 우삼겹 갈비탕이 이제 갈비탕을 오래 푹 끓여야 되잖아요, 갈비탕은. 근데 우삼겹을 넣고 10분? 15분이면 되는 갈비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해봤는데 진짜 갈비탕 맛이 나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대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우삼겹 넣고 물 넣고 끓이라고 써있는데 전 우삼겹을 처음에 조금 이렇게 볶았어요. 그 뚝배기에다가 만들었는데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조금 하다가 물을 넣고 끓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살짝 불순물 같은 게 뜨거든요. 그 불순물을 살짝 걷어내고 거기에 국간장 하나랑 소금이랑 다시다? 였나? 다시다를 넣고 이렇게 섞어요. 국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진짜 너무 진해져서 국간장은 한 스푼만 넣고 남은 간은 소금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구가 2개다 하시면 그 옆에다가 당면을 같이 끓이세요. 당면을 불려놓지 않아도 바로 6분 동안 끓는 물에 6분 넣으면 당면이 익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는 당면을 이렇게 삶고 있고 이쪽 메인 화구에다가는 갈비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끓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지. 거기에다가 국간장, 소금, 다시다만 넣으면 간은 완성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당면 넣고 대파 쪽쪽쪽쪽 썰어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제가 그게 너무 맛있어서 이틀 연속해 먹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빠도 먹고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셨어요. 근데 2번째 날 뭔가 기대를 좀 크게 하고 먹으니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냈던 게 순후추랑 맛소금이거든요. 그걸 진짜 톡톡톡톡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섞어주면
진짜 바로 갈비탕 맛이 나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첫 번째 날에는 그냥 이걸로 갈비탕 맛이 나네? 아, 맞다. 국간장 없는데 멸치액젓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멸치액젓 안 넣었나? 멸치액젓을 내가 넣었던 게 뭐였더라? 국간장인가? 아니, 갈비탕인가? 근데 참치액도 넣어도 맛있어요. 참치액 넣어도 맛있어요. 아무튼 소금 계량해 아니면 느낌으로 넣어 그냥 느낌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너무 와다다 들어가지 않게 그냥 살짝 톡톡톡톡 쳐서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한 스푼 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뭔가 아쉽다 싶으면 후추를 마지막에 근데 그게 그냥 후추면 안 되고 순 후추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파는 거 있잖아요. Yes. 내 브랜드를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노란색 뚜껑 있잖아요. 노란색 뚜껑. 아무튼 그거를 넣었는데 맛이 갑자기 확 살더라고요. 갈비탕 맛이. 그리고 그냥 사실 이것저것 제가 되게 많이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야식을 먹고 싶은데 딱히 뭔가 막 끌리는 건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옛날에 활동할 때 양배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양배추 파는 데를 찾았다가 다 양배추 쌈밖에 안 파는데 그런 양배추가 아니라 뭔가 약간 볶음밥에 들어있을 것 같은 양배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가 딱 있길래 시켜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맛이 생각이 나서 근데 그때는 막 고기랑 이제 스테이크 속에 들어가 있는 양배추였는데 저는 그때 메인이 고기가 아니라 양배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양배추를 꺼내가지고 양배추의 그 얇은 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쌈 싸드시는 그 얇은 면을 이렇게 찢어요. 한 3장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요. 잘 자른 다음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거기에다가 양배추를 넣고 볶으면 양배추 겉면이 살짝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소금이랑 후추를 조금씩 갈아요. 그 다음에 기름에 이렇게 착착착착 볶아요. 그럼 진짜 맛있거든요. 그냥 소금만으로도 그건 완벽해. 소금이랑 후추만으로 간이 완벽해. 근데 그거를 이제 접시에 덜어 놓고 베이컨을 살짝 구워요. 베이컨을 구워서 베이컨이랑 양배추랑 같이 두 개를 싸서 먹으면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날 양배추만 먹을까 하다가 냉동실 문을 열었는데 베이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겠는데? 싶어가지고 같이 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야채를 좋아하다 보니 저희 집에 야채가 진짜 많아요. 쉬지 않고 야채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샤브샤브를 좋아하다 보니 샤브샤브 먹으려고 사놓은 재료들이 많아요. 제가 샤브샤브에 알배추를 꼭 넣어야 돼서 넣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알배추가 집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샤브샤브를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알배추가 내 눈에 띄었는데 뭔가 오늘은 샤브샤브 같은 거 말고 약간 얼큰한 국물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알배추를 꺼내다가 알배추 된장국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처음 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된장 술밥이라는 걸 유튜브에서 보고 처음 따라한 건데, 처음 알게 된 건데, 저는 원래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찌개랑, 된장이랑
다시다,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춧가루? 뭐 이 정도밖에 안 넣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된장 술밥 레시피에 된장을 넣고 쌈장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해봤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 먹었을 때, 오늘 된장국을 만들 때 그냥 코인 육수를 넣고, 원래 항상 육수 팩 같은 거 넣어서 끓이는데 너무 귀찮아서 오늘은 코인 육수를 넣고, 물이 끓으면 된장을 넣고, 된장 2에다가 쌈장 1을 넣었어요. 그러면 국물 색이 살짝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내가 오늘 뭘 자꾸 까먹었다 했는데 다진 마늘을 빼먹었었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끓으면 거기 이제 야채를 넣어요. 저는 오늘 뭐 딱히 없어서 그냥 뭐 막 그냥 제 눈에 띄는 걸 넣었는데, 알배추랑 양파 2개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끓으면 이제 거기에다가 다시다랑 고춧가루를 넣어요. 그러고 나서 펄펄펄펄 끓으면 이제 위에 뜨는 살짝살짝의 불순물들을 제거를 하고 나서 두부를 넣고 한번 쫙 끓이고 불을 끄면 완벽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다시 보기 나오면 해볼게. 진짜.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된장찌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집된장이에요, 집된장.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어, 아무튼, 된장국, 된장찌개 이런 거 해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그러네. 의도치 않게 자꾸 한식을 계속 하게 되네, 내가. 역시 난 한국인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이걸 프롬에다가도 얘기했어가지고 이미 들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먹을 거 얘기하니까 신난다. 먹을 거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그걸 진짜 좋아해요. 이제 먹방 보는 것도 좋아하고, 쇼츠, 그래서 제 웬만한 알고리즘은 거의 다 음식이에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그 매운 볶음면 위에 육회 올려 먹는 거였거든요. 양파쌈 해가지고. 근데 그날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희 집에 양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까르보 맛 볶음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육회를 올려서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날 이제 육회를 사왔는데, 웬만하면 육회를 사면 소스를 주는데 제가 갔던 그 가게에 육회 소스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너튜브, 유튜브, 아무튼 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일 맛있는 육회 레시피를 검색을 했어요. 해서 사람들이 정말 인정했다고 써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그대로 했거든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육회 소스도 괜찮았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료가 마늘인데 다진 마늘이면 안 되고 편마늘로 썰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리고 설탕, 후추는 5번 톡톡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설탕이 한 스푼이었는데 저희 집은 한 스푼 하니까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반 스푼만 넣었고, 참기름은 거기 써있는 레시피보다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소금. 그리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해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해 먹고 싶었던 날이었는데 그날 저랑 동생밖에 집에 없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진짜 배고픈데 넌 뭐가 먹고 싶냐?" 동생이 파스타를 먹고 싶대요. 근데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육회를 먹어야겠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파스타를 해줄 테니까 너 나가서 육회 사 와."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파스타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파스타는 진짜 소스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토마토 파스타였거든요. 원래 알리오 올리오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집에 마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파 썰고 베이컨 볶고 하다가 소스 넣고 면수 넣고 스파게티 면 넣고 뽁뽁하면 끝이더라고요. 근데 파스타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거 했어요. 거기에다가 육회 먹었어요. 아 갑자기 먹을 거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진 않은데 뭔가 요리하고 싶다. 음. 근데 그냥 뭐가 있었지 내가 해 봤던 것 중에? 아 잔치국수다. 아니 내가 도대체 참치액젓? 그걸 넣은 게 뭘까 했는데 그게 잔치국수였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날 이제 뭐랄까 좀 질기고 딱딱하고 이런 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냥 별로 안 땡겼어. 그냥 뭔가 부드럽게 넘어가고 약간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면이 먹고 싶어서 그날 잔치국수 해 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 김에 이제 부모님 것까지 해 드렸는데 고명은 그냥 당근, 애호박, 계란, 지단. 아 김가루랑 김치는 따로 드렸습니다. 몇 인분 한 거냐고요? 원래 처음에는 제 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마침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이시길래 "아빠 먹을래?" 해서 엄마 아빠 거까지 같이 했어요. 제 거는 다 먹고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동생은 그날 밖에 있었어 가지고 1 인분을 해서 2 인분을 다시 만든 거죠. 휴가 동안 여행 계획 있어? 침대? 방콕? 집콕? 꿈나라?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있나요? 아니요. 노래도 그냥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틀어요. 알고리즘에 뜨면 그냥 그거 틀고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크롤 조금 내려서 썸네일 믿을 만한 썸네일이다 싶으면 들어가서 노래를 그거 틀면 웬만하면 제 취향이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고르는 기준은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면 돼요. 보통 약간 첫 번째 곡의 노래 가사가 제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제목을 보고 이 노래는 이 노래를 이 플리는 이 음악을 틀겠구나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넌 내 모든 거야. 넌 내 여름이고 내 내 꿈이야인가? 뭐 약간 이런 거면 이제 에브리띵이 나오겠구나 첫 곡으로. 그럼 보통 진짜 정말 에브리띵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검정치마 선배님들 노래나 웨이브 투얼스 선배님들의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 그런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누르고 들어갑니다. 아니면 약간 풍경사진 이런 거면 무조건 둘 중 하나예요. 감성 힙합이거나 아니야 감성 힙합인 경우는 거의 없어. 그래도 약간 R&B 모음 아니면 인디플리? 근데 이제 약간 흑백 사진이면 웬만하면 감성 힙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돌 분들의 썸네일이면 되게 다양해요. 그게 케이팝 플리일 때도 있고 내 썸네일은 없을걸? 나 본 적 없는데? 어, 약간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으면 사실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케이팝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약간 걸스데이 선배님이나 트와이스 선배님들, 여자친구 선배님, 레드벨벳 선배님, 시스타 선배님, 아니면 엑소 선배님, 방탄소년단 선배님, BTS 선배님, 워너원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B2B 선배님들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지우가 썸네일인 플리 있으면 어떤 노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 전 무조건 제 썸네일이면 전 인디 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 가득 구성이 되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드 커넥션 선배님들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냥 사실 이것저것 저는 진짜 뭔가 전에는 너무 듣는 게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인디 플리라는 것만 들었었다가 뭔가 이제 점점 폭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R&B도 듣기 시작하고 원래 팝송을 진짜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듣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서 뭘 들어야 하나 했는데 그냥 플리에서 나오는 대로 들으니까 알아서 잘 듣게 되더라고요.
스자가 국내에서도 인지도 높다던데 맞아요. 사실 뭐라고 어떻게 불러야 할지 수자님으로 불러야 될지 순자 언니, 스자 언니 뭐 되게 많았는데 그러게요. 저도 빨리 저의 커버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커버곡을 추천받고 싶지만 아직 추천받을 수 없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진 비밀이고요. 심지어 후보도 있어요. 너무 많이 정해놔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잔잔한 노래를 할까 생각 중인데. 댓글들을 읽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할 것 같긴 하네요. 모르는 곡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 제가 진짜 딱 한 번 언급해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을 언급한 적은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여러분, 후보가 많기 때문에 회사랑도 얘기를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곡이 컨펌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나의 커버곡은 언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 중 무엇이 제일 즐거웠어요? 뭐가 제일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역시 요리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그 정도였다고? 오케이. 근데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약간 제가 저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대식가가 아닙니다. 저는 소식가인데요. 중식가? 소식가? 아까 제가 한 번에 많이 먹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치만 대신 한 번 먹을 때 진짜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저는. 그 한 번 먹을 때 너무 만족스럽게, 와, 진짜 잘 먹었다 싶을 만큼 잘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약간 친구들이 그런 게 잘 맞는 게 친구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냥 다 좋아해서 다 잘 먹는 친구가 있고 심지어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를 먹어도 허투루 먹기 싫다고 하나를 먹어도 그러니까 하나를 먹을 때 제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칼로리를 허투루 쓸 수 없다. 뭐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제가 프롬에서 음식 얘기를 진짜 좀 많이 과하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점심 저녁 메뉴 고민이 진짜 많아요. 약간 그냥 정말 제가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하고요. 사실 옛날에는 맨날 뭐만 하면 배달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집에 있는 재료들로 요리하는 게 재밌길래 배달 잘 안 시켜 먹고 집에서 맨날 해 먹는데 근데 또 저희 가족이 대체적으로 혹시몰라병이 있기 때문에 집에 진짜 웬만한 재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가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야채가 비는 일은 진짜 거의 극히 드물고요. 오늘만 해도 냉장고에 양파, 당근, 감자, 애호박, 양배추, 알배추 뭐 제가 본 것만 이거기 때문에 그 냉장고가 꽉꽉 차 있어서 뭐가 있는진 더 봐야 되는데 양배추랑 알배추랑 뭐가 다르다니요? 생긴 것부터 다르죠? 어라? 어라? 알배추가 더 큐티하게 생긴 거 아님? 되게 표현을 큐티하게 하시네요. 맞아요. 양배추는요, 돈가스 시킬 때 나오는 거요. 알배추는 샤브샤브나 마라탕 시킬 때 나오는 거고요. 예, 그, 여러분들이 드시는 배추김치 미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배추 된장국 진짜 맛있어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팽이버섯은 생긴 게 너무 징그러움 하시는데 팽이버섯도 요리 잘하면 진짜 맛있는데 이걸 왜 몰라줄까? 여러분 팽이버섯 쌈 몰라요? 팽이버섯 쌈? 그래 불고기에 팽이버섯 넣어도 진짜 맛있고요. 뭐였더라? 약간 팽이버섯이랑 짜장 소스 조합도 좋다고 들었고 그리고 간장 소스에다가 팽이버섯 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짜장 소스가 진짜 정말 짜장 소스인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짜장 라면 소스, 짜장 라면 스프.
제가 맵찔이어가지고 짜장 라면 쌈은 해 먹어봤거든요. 월남 쌈 그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그 진짜 맛있어요. 일요일 요리사라면. 맞아. 배고파졌다고? 그럼 먹을 거 얘기를 조금 더 해야겠다. 덜 배고파지게. 버섯 싫어 사람에겐 너무 어려운 음식. 근데 저는 팽이버섯이 오히려 약간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른 버섯은 식감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도 뭔가 팽이버섯은 좀 덜한 느낌? 팽이 다음으로 거부감 없는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모기버섯? 특별히 밥경찰 반찬이냐고요? 아니 근데 저는 나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밥경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의 최애 나물은요. 시금치고요. 시금치 다음은 숙주, 콩나물 이런 거 숙주나물, 콩나물 이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감자볶음? 미역줄기 너무 좋아하고요. 아니 미역줄기 진짜 맛있는데 왜 몰라줄까? 미역줄기를요. 소금기를 완전히 다 빼면 모르겠는데 소금기를 적당히 남겨두면 적당히 짭조름해서 밥이랑 싸먹기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미역줄기도 잘 사 먹어야 돼요. 왜냐면 저도 비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거 잘 사면 비리지도 않고 짭조름하고 그 오독오독해서 진짜 맛있는데. 초등학교 급식 먹어보고 싫어졌어. 초등학교 급식이라 그래요. 진짜 초등학교면 더 저염이었을 거 아니야. 아 당연히 맛없을 수밖에 없고요. 진짜 제발 한번 직접 해 드셔 보세요. 근데 나는 초등학교 급식 때문에 고사리 좋아하게 됐는데 고사리 약간 생긴 게 너무 약간 편식하고 싶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사리도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육개장에 들어가 있는 고사리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학교 급식으로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고사리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급식으로 육개장 나오면 진짜 좋아해서 막 다 먹고 그랬는데. 심지어 막 계란 살짝 풀어가지고 주면 진짜 맛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학교 급식으로 나온 시금치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뭔가 편식을 하고 싶게 생긴 걸 오히려 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생선 요리 이런 거나 코다리가 근데 코다리도 요리를 맛있게 잘 해놓으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지금 약간 그건가? 기억 조작인가?
약간 튀김인데 생선 튀김인 거 뭔지 알아요?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진짜 배신감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코다리 강정이야? 근데 나는 그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했는데. 근데 가끔 너무 퍽퍽할 때가 있어.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야채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어렸을 때는 진짜 시금치랑 버섯 말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양상추 처음 먹었을 때 너무 맛없어서 놀랐어요. 아직도 양상추랑 양배추 처음 먹었던 그때를 잊을 수 없어요. 너무 맛없어서 충격적이었고, 그때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양상추는 제가 연습생을 하면서 처음 먹어봤고, 아닌가? 너무 말도 안 되나? 뭔가 제가 자발적으로 먹은 건 연습생 때가 처음, 양상추를 제가 자발적으로 먹은 건 연습생 때가 처음이고, 그리고, 햄버거? 햄버거 빼고. 그러니까 소스 없는 양상추. 그리고 양배추도 뭔가 엄마가 먹는 거 옆에서 따라 먹었다가 네 해서 너무 맛없어서 놀랐는데 양상추는 먹다 보니 괜찮아졌어요. 양상추도 처음에 이걸 왜 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도 이제 그때 연습생 때 몸무게 재야 돼가지고 살 빼려고 양상추 진짜 열심히 먹었거든요. 토마토랑. 그래서 뭔가 어쩌다 보니 양상추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냐 양배추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터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소스 묻은 생야채 별로 안 좋아해요. 샐러드를 먹을 때도 드레싱 없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생으로 먹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약간 익히거나 찌거나 하면은 간을 조금씩 해먹는데 뭐 소금, 후추? 근데 샐러드는 소스 없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냥 뭔가 드레싱 맛으로 참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그 연습생 시절 당시에 저는 처음 먹었던 드레싱이 너무 충격적으로 맛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 나 드레싱 없이 먹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뭔가 안 먹어 버릇하다 보니 그냥 아직까지도 샐러드 먹을 때 드레싱을 안 뿌려 먹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으로 먹어도 싫어하는 야채가 없어서 괜찮아요. 당근이랑 오이도 막 쌈장 찍어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걸 좋아하긴 해. 오이 호불호 심하다는 걸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이는 문제없이 정말 잘 먹습니다. 원래 시금치보다도 오이를 더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오이는 뭔가 이제는 그냥 고깃집 가면 나오는 사이드. 에피타이저.
오이 쓴맛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오이도 가끔 쓴맛 나는 오이가 있긴 있던데. 오이가 너무 초록초록, 그러니까 연두연두하지 않고 초록초록한데 너무 진한 초록이면 그 끝엔 진짜 쓰더라고요. 나는 생오이 진짜 좋아하는데. 당근도 원래 안 좋아했는데 당근은 중학생 때부터 먹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안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근데 사실 제 오기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뭔가 당근 못 먹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당근 맛없다고 안 먹는 내가 너무 싫어서 당근을 오기로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근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당근이 맛은 없는데 뭔가 오묘하게 살짝 단맛이 나면서 맛있는데 그래도 맛이 없어. 썩 뭔가 이러다가 당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가지는요. 정말 어린이들이 싫어하는 그 편식 1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안 먹어봤습니다. 히히. 아니 그냥 아니 한 번도 안 먹어봤을지 내가 먹어봤는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먹어본 기억은 없긴 해요. 그냥 다들 이렇게 가지를 너무 싫어하길래 다들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안 먹어봤어요. 나중에 꼭 가지 요리를 해 먹어볼게요. 아 근데 가지 편식단에 넣어주진 말아주세요. 제가 아직 가지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 상태니까. 맛없으면 와서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있어요. 옛날에, 제 알고리즘에 요리가 많이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가지 편식을 하는 사람을 위한 가지 요리 레시피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한식으로 하는 가지가 아니라 완전 미국식 그라탕처럼 만드는 가지 요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에 편식을 갖지 않으려면 내 첫 가지 요리는 정말 정말 맛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계획해둔 게 그게 있어요, 아직. 라따뚜이 아니고 그 가지를 이렇게 세로로 딱 이렇게 반으로만 잘라서 그 속을 파내서 그 안에다 토마토 소스랑 치즈를 넣고 토치로 구워서 뭐 약간 그러고 오븐에 넣어서 잠깐 익히는? 뭐 약간 그런 요리였어요.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레시피가 피자랑 좀 비슷했던 것 같은? 그러니까 봐봐 맛있겠는데 이러잖아. 가지 그라탕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편식 안 하는 야채가 없을까? 애호박. 애호박 싫어해? 왜지? 호박전 안 먹어요? 호박전? 애호박전.
된장찌개에 들어간 거 안 먹어요? 헐. 양파는 뭔가 생각보다 양파 안 먹는 사람 많이 봐서 멤버들 중에서도 양파 싫어하는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콩나물도 호불호가 있어? 콩나물 안 먹는 사람. 아니, 아까 애호박 안 먹는다는 사람이 지금 콩나물도 안 먹네. 야채를 왜 싫어하지? 야채 맛있는데. 대파. 아, 마늘. 진짜 한국인 중에 마늘 안 먹을 리가 없, 진짜. 헐, 안 먹음. 이러는데, 진짜, 님, 님 다진 마늘 안 넣은 요리 못 먹어요. 다진 마늘 들어간 요리를 잘 안 먹는다고? 김치. 김치 안 먹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다음. 음, 음, 국물. 웬만한 국. 저 웬만한 국에 다진 마늘 다 들어가는데? 미역국, 소고기 묵국, 계란국, 불고기, 전골. 아, 미역국은 먹어요? 검거, 뭐 하세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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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미역국 해주시면 편마늘로 썰어서 넣어주셨거든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게 킥이었던 것 같아, 지금 보면. 계란국에 다진 마늘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는 약간 소금, 참기름 이런 거 넣은 야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소한 거. 잡채, 시금치, 나물 무침 이런 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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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바로 그거, 바로 그거. 뭔가 약간 고춧가루, 고추장 이런 거 넣어서 양념한 것보다 그냥 심플하게 소금, 참기름 한 게 훨씬 좋아요. 양배추 소금볶음 그거 진짜 맛있을 것 같다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양배추를 제가 지금 팁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너무 많이 볶으면 안 돼요. 적당히 볶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너무 많이 볶으면 살짝 남아있는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거든요. 그 살짝 남은 그 아삭한 식감을 좀 살려야 돼. 그래서 너무 과하게 볶지 말고 양배추 요리를 끝내면 양배추는 꼭 따로 그릇에 덜어서 베이컨을 그 다음에 구우세요. 그 같이 볶으면 안 돼요. 귀찮다고. 양배추가 과하게 익어.
닭갈비도 좋아하겠다? 닭갈비 진짜 좋아하죠. 야채죽 진짜 사랑하죠. 전 어렸을 때부터 야채죽밖에 안 먹었어요. 전복죽도 맛있긴 한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야채죽. 근데 제가 진짜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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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을 좋아해요. 그래서 쇠고기 야채죽 최고죠. 소고기 야채죽이든 야채죽이든 둘 다 잘 먹었고, 아직까지도 저는 김밥을, 기본 김밥, 야채 김밥을 제일 좋아해요. 뭐가 들어간 김밥은 맛있긴 맛있는데 제 취향은 기본 김밥. 김밥에 오이도 당연히 먹나? 당연히 먹습니다. 저는 오이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전 치즈 김밥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김밥이 제일 좋아요. 김밥 잘하는 집 찾기 은근 어려움. 이거 하나 찾아놓으면, 이거 하나 찾아놓는 게 진짜 좋아요. 집 근처든 회사 근처든. 저는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시켜 먹긴 하는데, 프랜차이즈 하나랑 그냥 혼자 하시는데, 아니다. 제가 이제 신동초, 신동중 다니던 시절에 진짜 좋아하던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 김밥을 시키면 유부를 왕창 넣어주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기본 김밥이 그냥 그 안에 유부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 집은 프랜차이즈가 아니어서 지금 가끔 이제 생각나는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유일하게 기본 김밥을 안 먹는 가게가 여긴데, 여긴 소세지 김밥을 진짜 잘해요. 그 시그니처인 것 같아요. 이 가게만의 시그니처인 것 같은데, 거기는 뭔가 야채 하나하나에 양념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여긴 거기 가게만의 시그니처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두 번째 가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본 김밥인데 유부가 들어가는 김밥이고, 두 번째는 소시지 김밥인데, 여기가 이제 그 시그니처 소스를 같이 발라주거든요. 그 소스가 살짝 매콤한데 달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 단골.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가,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진짜 자주 갔던 데인데, 헤븐 노노. 티처예요, 티처. 바른 선생님. 거기에 갈비만두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갈비만두를 포장하는 것보다 갈비만두를 주문해서 매장에서 먹는 게 진짜 촉촉하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 제가 배달로 최소 주문 금액 안 돼서 어묵탕 시켜본 적 있거든요. 어묵탕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어묵탕 양 많으니까 꼭 집에 있을 때 시켜 드세요. 어묵 종류도 많고 맛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연습생 할 때 이제 연습실 앞에 거기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이랑 같이 그 거기에 떡볶이를 시켜 먹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떡볶이가 이렇게 국수처럼 생겼어요. 그것도 맛있어요. 약간 튀김 같은 것도 같이 들어주는데 그것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내일은 떡볶이인가? 순대도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옛날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먹었거든요. 이 순대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찰기 있는 순대, 인정. 뭔가 퍼석퍼석하면 안 돼. 탱글탱글하고 뭔가 이렇게 쫙쫙 짠, 짠짠 해야 돼요. 나 당면 순대 좋아하는데. 전 당면을 진짜 좋아해요. 갈비탕에 든 당면, 잡채, 뭐 이런 거. 나 당면을 진짜 좋아해서 당면 순대 진짜 좋아합니다. 분식집은 그리고 웬만하면 당면 순대 아닌가? 설렁탕은 개인적으로 소면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순대에 무조건 소금 찍어 먹습니다. 소금이나 떡볶이 국물. 일단 손들면 서울 사람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 순대에 뭐 찍어 먹냐 논란을 종결시킬 답을 알고 있어요. 순대는 떡볶이 국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종결. 허파 대 간. 근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던 내장이 간이에요. 간이 무난해. 퍽퍽해서 문제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 소스든 소금이든 뭐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간은 그리고 강아지들이 좋아함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봤는데 그게 찐 거여도 그 안에 양파랑 파가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강아지를 주면 위험할 수 있대요. 많이 주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사실 저도 막 그렇게까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직접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많이 주면 강아지한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먹는 건 안 주는 게 좋다고? 그쵸, 그건 맞는데 뭔가 이제 베리도 저희가 먹는 걸 따라 먹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기 같은 거를 할 때 항상 베리 거를 남겨놓고 만들기 시작해요.
잠시만요. 저 지금 배터리가 없거든요. 충전기를 좀 끌게요. 꽂혀지려나? 아, 안 되는 거야. 아, 이걸 빼야 되나? 그냥 거치대를? 거치대를 빼버리겠습니다. 나 왜 안 자냐? 아무튼 그래서 뭔가 저희가 고기 하나를 만약에 돼지갈비 양념을 해. 아니야, 돼지갈비도 사실 돼지류도 딱히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베리 전용으로 완전 무염, 정말 생 닭 가슴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사서 그거는 완전 베리 전용. 그래서 그거를 굽거나 뭐 찌거나 해서 베리 밥 먹을 때 같이 주거나 아니면 뭐 근데 막 제가 웬만하면 고기 같은 거 줄 때 기름기 진짜 쫙 빼고 주라고 하거든요. 제가 뭔가 우리 집 안에서도 제일 그거예요. 제일 극성이거든요. 베리한테 있어서. 진짜 완전 깐깐해요. 뭔가 진짜 쪼끔이라도 이거 잘못 먹고 베리 잘못될까 봐 하나하나 먹일 때 먹어도 되는지 체크하고 검색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베리 밥을 주는데 베리가 이제 쪼끔 아팠어 가지고 밥을 먹을 때 약을 같이 섞어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루약이어서 사료에서 약 냄새가 나니까 어 안 먹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용 추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주거나 아니면 고기 같은 거 같이 주면 고기 향에 쪼끔 묻혀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리용으로 얇은 사실 저 먹으라고 사 놓은 건데요. 샤브샤브 고기 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베리께 되더라고요. 샤브샤브 소고기 이런 거. 그게 내가 안 먹으니까 베리께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해서 고기 찾는데 분명 엄마가 고기 샀다고 했는데 안 보이길래 "엄마 샤브샤브 고기 어딨어?" 했는데 "아 베리가 다 먹었어." 그렇게 돼요. 내가 고기를 늦게 먹으면 그건 베리께 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샤브샤브용 그거를 같이 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익혀서 주다가 사이사이에 살짝 그 비계? 지방? 허연 거 있잖아요. 난 이것조차 베리가 안 먹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가위로 다 떼서 줬어요. 극성인 거죠. 제가 베이킹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옛날에 베리 간식도 많이 만들어 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도 극성이니까 이게 강아지 두부 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아지 두부 간식이라고 해서 이게 사람이 먹는 두부를 사는데
그 안에 있는 뭐를 뭐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뭘 빼야 돼서 몇 시간 이상 그 두부를 물에다가 넣고 계속 갈아 줘야 돼요, 30 분에 한 번씩 그 물을. 그래서 그 두부 안에 간수? 그 두부 안에 있는 그걸 빼야 됐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도 이제 또 극성으로서 베리를 너무 사랑하고 베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거를 너무 많이 빼버린 거야. 완전 뺄 만큼 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에어프라이기에 5분 간격인가 10분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 줬어야 됐거든요, 그 안에 넣고. 안 먹더라고. 돌되겠네 했는데 진짜 딱딱해졌어. 베리가 먹을 수 있을 것만 딱딱 골라서 줬는데 그것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베리 생일 기념으로 해서 제가 옛날에 고구마 케이크를 해준 적이 있어요. 베리가 고구마 킬러거든요. 고구마를 진짜 잘 먹어. 그래서 고구마랑 계란이랑 막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서 그 락토프리 우유를 써야 돼요. 그거 해서 이렇게 섞어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면 그 강아지한테 줄 수 있는 고구마 빵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건 또 잘 먹더라고. 엄청 간단해서 할 수 있어요. 고구마를 찌는 데 오래 걸려서 문제지 그 고구마 빵을 만드는 데는 얼마 안 걸려요. 5 분? 요즘도 베리 간식 만들어? 아니요. 요즘 세상이 좋더라고요. 알아서 육포 나오고 고기 간식 나오고 야채 간식 나오고 세상이 좋아. 반대로 강아지 간식 사람이 먹어도 돼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냐 제가 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 가지고 제 주변 친구들은 베리를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같이 자라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궁금하다고 베리 간식 한번 뺏어 먹은 적 있거든요. "저런." 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저런이었습니다. 몰라요. 궁금하다고 먹던데. "고양이 간식도 맛없더라고요." 하시는데 드셔 보신 걸까요? 음 알겠습니다. 약간 비리던데 고양이 건 추르 비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르를 먹어 봤구나. 대단하셔라. Gonna Run Away가 뭔 노래더라. You Gonna Run Away 깨요. 님 탈락. 저런. 노래 맞추기 재밌겠다고? 뭐 해 보시겠어요? 아무거나 던져 줘 봐. 라는 좀 아니지 이 사람들아. 아 저기요. Day by day 5 3 시부터 waiting
이게 뭐더라? 크아 노랜데 너에게로 날 꼭꼭 숨겨둔 my heart hide and seek 숨겨 봐봐. 춤돌 전에 time innocent flower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너의 모든 순간 아닌가요? 말해줘. 말해줘 나오길래 난 당연히 솔직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좋았던 기억만 아니 저기 잠시만 여러분들아 나는 트리플스 노래 얘기한 건데 다른 노래 하면 어떡해요. 붐 체리톡 체리톡. 사실 나 자신 없음. 한 5개 정도 해 볼게요. 목이 타들었다. 그거잖아. 새드걸 스키민이고 재미없어 너의 말투 빔이고 첫눈에 반한 설나 키라키라 오샤레 솔직해 불소드 I don't know가 뭐야? 꽃잎 흩날리기 이거 뭐더라? 2호선은 진우하지만 이거 그건데 이거 러블 노랜데 러블 이거 소연 언니가 만든 거 아닌가? 서소사 죄송합니다. 불소드가 소연 언니가 만든 거였지? 죄송합니다. 졸린가 봐요. 나 진짜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이제 다 나온 것 같아. 어쩜 낯선 이 느낌이 위열이고 코끝이 살짝 빨개. 이거 뭐더라? 코끝이 살짝 빨개. cry baby. 넌 좀 뭔가 달라. 넌 좀 뭔가 달라. 넌 좀 뭐가 달라. 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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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좀 뭔가 달라. 아 그래 이게 미열이야? 너에게 닿길 나무는지 터치. 낮잠하고 나타나 논스케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와 나 모르겠다. Shine a light 찾아낼게 추리소설. 너의 꿈이 내가 되고 너의 꿈이 내가 되고 너의 꿈이 내가 되고 너의 꿈이 내가 되고 오우 우리 함께 꾸는 꿈. 아 다 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좀? 나 쪼끔 끊으면 나 좀 헷갈려. 또 또한 이거 그건데 히터풀. 더 못 참겠어 그만하자. 프렌드존 새로운 디멘션.
24야? 프렌드존 아니고 가시권이래. 다 틀리고 있어 지금. 꿈에서 날 발견했던 밤이 뭐야? 그래, 내 멤버들 중에 이거 잘하는 편일 것 같은데. 이면에 이면이구나. 죄송합니다. 매번 겨울이 오면 이거 첫 이별. 이끌리는 킵 이거 24. 답은 없어 keep it 좋았어. love to love. 운명 같던 사계절의 와 이거 뭐지? 운명 같던 사계절의 판타지. 알아 나의 마음 라이징. 어차피 오늘 안개처럼 사라져 맹무 이거 그건데 어셈블 건데 첫 번째 거 하이덴식인가? 하이덴식 아닌데? 베디스트 더 베디스트. 난 덤덤덤 honestly 한번 디아블로. 흔들려도 피어나는 이거 많잖아. 근데 이거 일단 흔들려도 피어나는 꽃 생각하면 라이징. 커져가는 하얼빛 소리마치. 이거 뭐더라? 이거 러블 노래 아닌가? 커져가는 하얼빛. 뚜이 just do it. 위. 그래? 위구나. 러블이 아니라 애볼 거였구나. 나 애볼인데 반성할게요. 운전 속에서 드라이미 도어. 새롭게 연한 듯이 인빈시블. 길 잃은 어린애 꿈에 스킨 그늘 밤. 이거 뭐더라? 럽차일드? 와 엄마 그냥 다 틀려 불어. 넌 내 맘속에 파도를 일으켜 컬러풀. 인마가 뭐예요? 인마 차세요 하던데 인이어 마이크요. 회셀 찍을까요? 회사 셀카 찍을까요? 입니다. 트리플스 모드하우스 전부 별다줄입니다. 별다줄이 상당합니다. 트리플 S도 줄이냐고? 나는 안 줄이긴 하는데 그냥 사실 전 멤버들이라고 하면 돼서. 모드하우스는 모하보다 모드하우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감이 마음에 들어요. 모하는 뭔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서 모드하우스 해야 조금 각 잡고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야 모하보다 야 모드하우스가 더 세잖아요. 그런 느낌?
내가 라이브를 12시에 시작했구나. 아직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월드컵 볼 건가요? 제가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부터 일단 월드컵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내 목소리를 듣고 자는 웨이브가 많은 것 같은데. 자세요? 라이브 들으면서 주무세요. 사연 소개할 것 같음. 이렇게 된 거 라디오 버전으로 틀게요. 방향 전환 사연 받습니다. 타자 칠 시간 2분 드릴게요. (2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도록 하겠고요. 사연은 코스모로 가는 중 님의 사연입니다. 응원법이 아직도 어려워요. 트리플 S 데뷔 4년 차인 저조차 응원법을 아직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 응원법을 모두 따라하는 웨이브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혜린, 지유, 채연, 유연, 수민, 나경, 유빈, 카에데, 다영, 코토네, 연지, 리엔, 소연, 신이, 마유, 린, 주빈, 하연, 시온, 채원, 설린, 서아, 지연, 트리플, 레스, 걸스네보다라고 할 뻔. 저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 6달 넘게 준비해온 시험을 보러 갑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시험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유는 없습니다. AI 목소리 같다고? 공무원 시험이시군요. 화이팅 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무조건 성공하시리라 믿어요. 근데요, 그냥 저는 사실 이런 시험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저런 시험이든 오디션이든 평가든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저는 몇 번의 실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너무 순조롭기만 하면 이게 맞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 한 번 찾아온 위기가 너무 크게 다가와요. 옛날에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인생은 계단 같은 거라고 했어요. 평탄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올라가면 또 내려오는 길도 있을 거고 아까 그냥 이게 붙으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 안 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치만 웬만하면 붙으면 좋겠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의 운도 있지만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해왔다면 그만큼의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왔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해온 걸 어떻게든 쓸 일이 생긴다는 쪽이긴 합니다. 맞아요. 내가 이걸 하면 어쨌든 나에게 쌓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지식이든 경험이든 그 무엇이든 얻는 건 있어요. 사실 안 해 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 보고 후회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전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당연히 준비하면서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했을 생각에 힘들었겠지만 그 시간과 그만큼 쏟은 시간과 열정이 절대 헛되지 않을 순간이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땐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어 멘탈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긴 해요. 내가 힘든데 어떡해. 너무 그런가? 뭔가 내가 놓을 수 있는 건 놔야 되는데 자꾸 붙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더 지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뭔가 지금 너무 힘들면 한번 우세요. 울고 내가 왜 이러는지 잘 생각해 보고 근데 그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르겠다로 회피하지 마시고 원인을 명확하게 찾으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까지 완벽하게 찾으시면 어느 정도 생각은 정리가 될 거예요. 차라리 우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한 번 진짜 펑펑 울고 나면 좀 나아져요. 원인이 나라서 힘들다. 그게 자책해서 힘든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존감 높이기 운동을 하세요. 그냥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지난날에 내가 후회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요. 진심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게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적당히 반성하고 더 나은 쪽으로 가면 돼요. 후회되는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좋은 기억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안 좋은 기억이면 당연히 지우고 싶지. 그치만요. 뭐 어떡하겠어. 이미 지나간 시간. 그냥
그냥 똑같은 일을 또 해서 또 두 배로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 후회하고 '우와 이번엔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후회할 짓을 하지 않았잖아. 난 잘 해냈잖아.' 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서 타임머신 만들어 보시고. 화이팅. 그 혹시 개발되면 저한테도 연락 한 번만. 감사합니다. 헤헤. 그 저도 귀엽다. 이런 날도 좋은 추억 아닐까요? 좋은 추억이 되면 다행이죠. 좋네요. 수학행. 지우는 타임머신 있으면 과거로 가고 싶어, 미래로 가고 싶어? 저는 무조건적으로 미래에 가고 싶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과거로 돌아가서 약간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미래로 가도 될 것 같아. 어느 정도의 건너뛰기? 그냥 장난이고 그냥 뭔가 이게 그냥 제 미래가 궁금해요. 어쨌든 미래로 가게 되면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엄청나게 펼쳐진 다음일 거잖아요. 그냥 빨리 스포 당하고 싶습니다 전. 이거 하나하나 광고 기다리고 재생하는 거 1분 1초 10초 건너뛰기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뭔가 제가 빨리빨리 한국인이라 그런가 봐요. 궁금합니다. 지우는 좌우명 있어? 전 좌우명이 없어요. 뭔가 딱히 생각해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게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게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 만약에 좌우명을 정해 놔도 지금 2년 전에 제 생각과 지금의 저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딱히 정해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긴 하죠. 미래를 보고 오면 미래를 알게 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 미래가 바뀌게 될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미래는 정말 알 수 없잖아요. 과거는 약간 내가 겪어 본 일이기 때문에 전 사실 원래 진짜 극강의 과거로 돌아가자 파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미래가 궁금해요. 그냥 과거는 이미 내가 경험해 본 일이고 미래는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냥 뭔가 빨리 알고 싶어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튼 100년 뒤로 갔다가 외계인밖에 안 보이면 어떡하지? 당신도 그들에게 외계인입니다. 이런 진대 존내용이라고 하시는데 방금까지 "당신도 그들에겐 외계인입니다." 했는데 어떡하냐.
목소리가 큰 게 고민입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연 읽어주는 사람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당신 사연 읽어주는 사람도 목소리가 상당히 커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전 조교인 척도 하는데요 뭐. 목소리 큰 게 왜? 저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주변에서 혼나는 거 말곤 문제 없어요. 멤버들이 가끔 목소리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떡해 내 목소리가 큰걸. 내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 온 결과인 거야. 이야? 저 누워 있는데요. 저 아까부터 계속 누워 있었는데요. 웃음 장벽이 너무 낮아서 별것도 아닌 걸로 눈물 나게 웃게 되는데 좀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 또한 사연자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뭐지 이거? 죄송한데 두 분 다 저보다 웃음 장벽이 일단 높으실 것 같고 저보다는 목소리가 작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는진 모르겠는데 그냥 세상에 웃긴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웃으면 좋댔어. 안 웃고 정색하고 사는 것보다 낫죠. 웃음 장벽 낮으면 좋은 거지. 사소한 거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난 소확행이 약간 웃음 장벽이랑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확행 찾아서 전 좋아해요. 전 소확행 찾는 거에 있어서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일단 오늘 제가 만든 배추 된장국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다 먹고 뻥튀기까지 먹었는데 뻥튀기에다가 콜라를 마셨거든요. 그 조합이 상당히 이상한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성취감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치. 베리가 귀여워서 오늘도 소확행을 느꼈고 그런 거죠 뭐. 그쵸. 갑자기 새벽 감성 되게 낭낭한 라이브가 됐다. 전 이것 또한 소확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님들의 사연을 조금 더 받아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코스모만 키면 폰이 너무 뜨거워요. 그렇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코스모 개발해 주시는 직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갑자기 코스모 어플 얘기하다 보니 채팅이 빨라졌는데 전부 조금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모든 댓글들은 제가 전달을 해 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저희 다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월드컵 때 먹을 거 추천 좀요. 축구는 치킨이지만 아침 10시 뭐 백숙? 삼계탕? 국밥 어때요? 좀 이상한데. 뭔가 약간 잡채? 축구 보면서는 뭔가 약간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치킨을 아침부터? 볶음면 어때요? 볶음면. 라면 볶음면. 그 위에 토핑은 뭐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걸로다가. 축구 한국 시간 기준 아침 10시에 합니다. 월드컵을 시작해서 오늘 가족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다가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실직고 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지각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의 지각은 저 뭐 할 수 있지. 지각 안 할 수 있지만 지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음 뭐 그럴 수 있다.에서 끝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 년을 다니면서 지각을 딱 한 번 해 봤어요. 제가 지각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엄마 아빠가 오늘 제 잊고 있던 제가 진짜 아예 진짜 기를 써서 잊어버린 기억을 엄마 아빠가 다시 꺼내 줬어요. 22 년도 월드컵 할 때였거든요. 제가 그날 새벽에 축구를 보다가 잤어요. 근데 그날 알람도 부모님 전화도 선생님 전화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생 처음으로 딱 한 번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잔 거야가 아니라 그때가 새벽 4시 경기인가 그래 가지고 딱 1 시간 자고 등교할 수 있었는데 그 1 시간 사이에 제가 못 일어난 거예요, 그 1 시간을.
그래서 1시 그 9시 9시 8시 몇 분까지 등교였으면 일어났더니 9시 1 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 시간 늦게 갔는데 이제 그때 진짜 자책 엄청 심하게 하고 저 자신한테 화를 제일 많이 냈던 하루예요. 그냥 지각을 하는 나 자신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그래서 근데 결국 생기부에 지각이 찍혔는지 그래서 제가 그날 심지어 또 스케줄이 있어서 조퇴도 했거든요. 등교를 했다가 수업을 몇 시간 듣고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각이 된 건지 조퇴가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게 지각 처리가 되었다면 지각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 스스로를 미친 듯이 자책하다가 12년 동안 하나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더 싫어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 안 한 사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12년 동안 지각 한 번 한 사람 됐음.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 뭔가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 시간 관리에 대한 걸. 그래서 뭔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저는 막 시간 개념이 그렇게 철저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잡혀갔던 것 같아요. 지각해서 벌 청소 맨날 했는데 반성할게요. 아 뭐 반성할 거 반성할 건가? 근데 벌 청소를 어쨌든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각이라는 게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요. 지각을 함으로써 뭐 만약에 뭐 학교든 회사든 회의가 있어. 그 회의에 늦어. 그 사람이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나. 그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일이 하나씩 밀리잖아요. 아니면 근데 사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더라도 직장인분들은 다 9시 정시 출근하시는데 퇴근은 같은 시간에 하면서 5 분, 10분 늦게 오시고 그럼 신경 쓰이죠. 사실 전 등교는 별 생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는 자기가 맡고 자기가 벌점 받고 자기 생기부에 남는 기록이라서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이라는 게 있고 조회 시간 이후 10분 동안 1 교시 준비하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학교는 진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막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걔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뭐 자느라 못 와.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사실
트리플 S 단체 연습할 때 지각하면 보통 그 사람을 빼고 진행을 하긴 해요, 지각하면. 그러니까 빼고 해서 나중에 오면 또 다시 해야죠. 잠 많은 사람들 다 같이 알람을 10개씩 맞춰 두자. 음. 근데 제 옛날에 잠 많은 이제 멤버들이었나 친구들이었나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잠이 많은 사람들은 알람이 안 들린대요. 진동을 같이 맞추면 안 돼? 근데 약간 아닌가? 그냥 내가 잠을 잘 깨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가? 그렇구나. 난 엄청 긴장하고 자서 그런 건가? 저도 잠이 많고 자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뭔가 지각하면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세게 박혀 있어서 긴장을 엄청 하고 자나 봐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저희가 서로 잔소리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저의 오래된 친구들. 그 친구들 중에 지각을 웬만하면 친구들이 잘 안 하는데 한 명이 지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냥 그때 "또 지각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냈어서. "근데 지각을 왜 하는 거야?" 또면 빨리 맞췄으면 됐잖아, 알람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10분 늦었으면 10분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뼈가 아프다고? 혼나 볼래? 지각 많이 하는 애들한테는 그냥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말해 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인적인 일적인 자리나 뭐 학교 이런 거에선 지각을 안 하는데 요상하게 우리끼리 만나기로 하면 그렇게 약속 시간을 못 지켜요. 이제는 괜찮은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나기로 하면 진짜 심했어. 만약에 8시에 만나자 하면 기본적으로 8시 20 분에 만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8시 반에 만나고 싶으면 8시에 만나자고 하고 8시 반에 나갔어요. 다 늦는 애들이라서.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걔네가 한 번씩 빨리 나오는 날이 있으면 그날 이제 나는 혼난다, 내가 걔네한테 오히려. 그러면 이제 "너는 맨날 하잖아." 이러면은 사실 걔네도 할 말 없긴 해. 근데 이제 지각을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안 하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제 안 하는 애들 중에서도 성실하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라는 생각으로 맨날 정시에 나와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도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너무 늦게 오면 그쵸. 먼저 가 버리죠. 점점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그치. 내가 너무 평일에 오긴 했어. 잠이 깨 버려서 왔다고요? 잘하셨어요. 나야 좋지. 몇 시까지 할 예정이냐고요? 그러게요. 다현 언니 프롬하고 있어요? 이따 다현 언니한테 연락해 봐야지. 비니는 이미 진작 잤겠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야겠다. 지우도 지금 휴가인 상태인 건가? 맞아요. 집콕 휴가. 그래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연 더 받냐고요? 사연 뭐 혹시 뭐 보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라스트 사연 2개 가실까요? 네. 2개 읽어보겠습니다. 사연 이행시 하고 있을 테니까 잘 써주세요.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안 된다. 망했다. 졸업 앞두고 있는데 사회로 나가기 두렵네요. 일찍부터 사회생활 하신 지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사실
꼰대입니다. 제 친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꼰대예요.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3 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연습생을 14살 때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로 치면 지금 나 몇 살이지? 8 년? 그래서 사실 그때는 진짜 멋 모르고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저의 사촌 언니 오빠가 있거든요. 저의 사촌 언니, 사촌 오빠가 저랑 대충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10살, 뭐 7, 8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언니 오빠가 저를 엄청 잘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까이에서 언니 오빠가 중고등학교 생활한 것부터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처음에 대학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 근데 두려운 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처음은 다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 언니 오빠도 처음에 되게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성인이면 당연히 그들도 더 성인이 언니 오빠들은 더 성인이겠지만 어 네. 근데 그거는 약간 터득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됨.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나를 돌아보면 내가 존경해 오고 지켜봐 오던 선배처럼 본인이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근데 뭔가 전달하고 싶은 건 처음은 당연히 무섭고 어렵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그게 막 10년 차, 15년 차 막 이러는데 못하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막 한 달, 심지어 사회생활 막 나가면 그것보다도 덜 할 텐데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혼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못한다고 자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댓글로 웨이브들끼리 채팅 치는 거 보는 게 좀 귀엽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답변해 주고. 왜냐면 프롬은 이런 게 나만 보이잖아. 라이브는 가끔 약간 까먹어. 이게 나한테만 보이는 줄 알다가도 '아 맞다. 이게 다 같이 보이는 채팅이지?'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몰라서 프롬에 던질 말을 모르겠을 때가 있으면 그냥 막 던지면 돼요. 그냥 내가 밥을 먹었다 하면 다양한 답변이 옵니다. "뭐 먹었냐?"가 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먹었어."가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오노추 해 줘."가 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프롬에 "나 오늘 밥 먹었어."를 보냈어요. 1번 웨이브 "뭐 먹었어?" 2번 웨이브 "나는 오늘 뭐 비빔밥 먹었어." 3번 웨이브 "오노추 해 줘." 4번 웨이브 크크크크크크크크 5번 웨이브 "뭐 먹었어?" 6번 웨이브 "뭐 먹었어?" 7번 웨이브 "뭐 먹었어?" 8번 웨이브 "지우 안녕. 늦게 온 사람." 답글 받고 싶어서 같은 글 두세 번 보낼 때도 있는데 반성해 봅니다. 뭐 반성할 것까진 없죠. 근데 한 번 보내도 돼요. 왜냐면 아닌가? 실시간으로 할 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제가 가고 나서 두세 번 보내면 그 메시지 그 횟수 아깝잖아요. 근데 음 막 3번 5번 보내는 웨이브가 있긴 있는데 그게 같이 붙어서 와 가지고 "간절하시네." 하시는데 그냥 "간절하시군." 하면서 읽어요. 근데 약간 웬만하면 저는 그냥 웃긴 거 답장하거나 아니면 제일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와 맞는 메시지를 답장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프롬 하나하나 다 읽어보는 편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안녕."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 이후로 프롬은 계속 읽긴 읽어요. 그러고 제가 보통 언제 읽냐면 가고 나서는 바로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미 메시지가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프롬 끝내고 1-2 시간 있다가 한번 보고 근데 사실 틈틈이 봐요. 자기 전에도 보고 일어나서도 보고 낮에도 보고 프롬 하기 전에 한번 쭉 읽고 그럴 때도 오노추 있나 보통 오노추를 제가 막 "오노추 해 줘."가 아니라 노래를 추천해 주는 웨이브가 생각보다 많아요.
음. 편지? 편지 다 읽죠. 네. 괜찮아요. 뭐냐 막 편지 안 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메시지가 가끔 와 있어서 그거는 진짜 본인 마음이잖아요.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기 때문에 편지를 써야 된다는 강박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으며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고. 뭐 다 잘 읽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 3 시간이나 음. 프롬 할 때도 매일 거의 매일 왔었는데 시간 지날수록 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오고 매일매일 오는 거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 음. 고장. 근데요. 어 "나 오늘 못 와. 잘 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핸드폰 중독이기 때문에 네. 핸드폰 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침 프롬이라는 어플이 있는 것도 있고요. 심심하면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늘 안 까먹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하는데 어 이게 그게 돼요. 하나의 루틴. 근데 이제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 낮에 가고
뭐. 따뜻하다 우리. 전 에어컨 켜서 쪼끔 시원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고 그게 아니고 마음은 따뜻해. 나 지금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걸 넘어 지금 활활 타올라 지금. 예예. 걱정하지 마라. 휴가인데 친구들이랑 게임은 했니? 아니요. 게임 안 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요. 롤할 계획 사실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게 제 목표고 계획이고. 수면 개정 됐을 듯. 이럴 때 뮤지컬 보러 가면 딱인데 근데 뮤지컬 지금 당장 하는 거는 티켓값이 다 티켓 자리 좌석이 다 완전 사이드나 완전 저 뒤일 거라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나가고 싶어졌어요. 멀리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후 1 시부터 저녁까지 비 온다고? 일어나 있으면 비 오고 있겠네. 일어나면 비 오고 있겠다. 헐. 내일 전 해 먹어야겠다, 전. 어쩐지 나 오늘 파전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내일 비 와서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저는 그 아이돌 차를 버릴 순 없어서 콜라 마시겠습니다. 네 사랑 콜라가 한 박스 쌓여 있거든요. 냉장고에 넣어 놓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아빠랑 같이 전을 먹는데 아이스티는 쪼끔 아쉽습니다. 탄산 있는 콜라? 아빠는 상관없죠. 사실 저는 아이돌 잘하는 핑계고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사실 콜라가 먹고 싶었던 거임. 전 제로 반대파입니다. 전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오리지널로 먹을 거고요. 무슨 브랜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필 것 같아요. 에헤이. 아이고야.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게 배운 게 있습니다. 콜라는 여기다. 어딘진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이에요. 근데 저 사이다는 솔직히 제가 콜라만큼 좋아하지 않아서 사이다는 둘 다 상관없어요. 그 두 개는 차이점이 뭐지? 7 개가 더 단가? 아 아예 다르구나 맛이. 아. 탄산이 더 센 게 뭔데요? 초록색. 아 둘 다 초록색이구나. 왜 이렇게 웃김. 아 진짜? 전 탄산 센 거 좋아하는데. 아. 오케이.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던 사이다 브랜드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학원이 3 층이었어요. 그 수학학원 1 층에는 2 층이 수학학원이었다. 1 층에는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그 편의점에 신상이라고 탄산음료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샀지.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수학학원을 가는 날이면 늘 1층 편의점에 가서 그 탄산을 사 먹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 한국에서 결국. 근데 난 그게 단종된 건 줄 알았는데 해외에 나갔더니 있대. 뭐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와 그게 진짜 맛있었는데 내 어렸을 때 그 기억에. 그래서 뉴욕 처음 갔을 때 그 혜린이랑 서연 언니랑 셋이 그거 발견하자마자 2 갠가 3개 사 가지고 그 호텔 냉장고에 쟁여 놓고 제발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 나 분명 3 시에 가려고 했는데 진짜 말도 안 돼. 동생이 저기 음료를 좋아해요. 체리콕. 저 위에 저 상표 저 이름 저거.
근데 처음에 너무 맛없어 가지고 저는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안 마시다가 오랜만에 마셨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한국에 없었단 말이야. 한국에 있긴 있어도 구하기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편의점에 널리고 막 그러지 않았었어.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발견하면 사재기하고 막 완전 막 몇 개씩 막 사 들이고 인터넷으로 막 한 박스 시키고. 진짜 웬만한 탄산음료를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음료를 진짜 다 마셔 본 것 같아요. 에너지 드링크는 오히려 학생 때 많이 먹었어요. 시험 공부할 때 애들이 맨날 마셔서 같이 따라 마시고. 요즘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는 이제 심지어 또 에너지 드링크는 맛도 달달하고 맛있으니까 엄청 마셨었어요. 에너지 드링크도 파가 있어요? 음. 왜 뭐가 달라? 6은 먹어 본 기억이 없고 6은 먹어 본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괴물 많이 먹었어요, 괴물. 괴물은 흰색이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엔 파란색도 좋아했고 핑크색도 좋아했어요. 망고 맛. 괴물 근데 너무 커. 인정. 흰색이 제일 깔끔. 흰색은 뭔가 약간 그 뭐냐 이온 음료의 탄산탄 맛이야. 뭐 웨이브들은 상표를 가릴 필요는 없지 않나? 괜찮을걸요? 괜찮아. 사실 회사에서 브랜드 언급하지 마세요 하는 기억이 없긴 한데 그냥 지금 혼자 연예인병 걸려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해 보고 싶었어 사실. 선배님들이 상표 이름 언급해 놓고 이러시는구나. 상표 일부러 막 돌려서 얘기하시는 거 보고 '오 멋있으신걸.' 그래서 꼭 나도 연예인 되면 해 봐야지 했는데 우리 회사는 제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 왜 우리 회사는 제지를 안 하지? 이거 제지 좀 해 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상표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래 가지고. 그냥 예. 연예인병 행동.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제지를 안 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네. 오
잠깐. 할까? 이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이 행동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저희 회사에선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불편한 길인 걸 알지만 좀 연예인 같잖아요. 느낌 있지? 그러하다. 치킨은 어디 파? 치킨은 잘 몰라요. 그냥 주면 먹는 파. 아샤추 가장 마음에 드는 브랜드? 브랜드 언급하고 싶다 이거는. 약간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Yes, that's right. 메가. 진짜 여기는 지우 메가커피 적립하고 있지. 네. 저는 한 달에 한 2번씩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을 받아요. 10잔 마시면 아메리카노 1잔 무료 쿠폰을 주거든요. 1,700원인가 2,000원짜리를. 그러면 저는 그게 보통 쌓여요. 그래서 가끔 얘기하는 게 아이스티를 웬만하면 늘 그 브랜드에서만 마시니까 내가 신입사원의 월급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몇 달치 월급 정도는 내가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신입사원분의 책상, 의자, 컴퓨터 세트 정도는 내가 사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한번 우연히 본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본사를 보며 저기에 유리 하나 정도는 내가 해줬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와 근데 그 마루랑 콜라보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조합으로 날 미치게 했어. 날 최종적으로 완전히 그냥
와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로 콜라보를 한다고? 바로 달려왔죠. 나는 그거 사려고 심지어 기프티콘까지 사 놨는데 결국 그거 받지도 못하고 끝나 가지고 진짜 울면서 그 기프티콘 커피로 대신하고. 나를 반팔 잠옷 게시했어? 사실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저기 꺼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그냥 반팔 티에 반바지 입고 있어요. 와. 근데 제가 이제 졸려요. 가 보겠습니다. 에헤. 안녕히 주무시고요. 내일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사람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하며 축구 보실 분들은 축구 재밌게 보시고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안녕.